안녕하세요. 팔란티어 주주 여러분. 올해 팔란티어 주가가 26% 넘게 빠졌는데 실적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라 짚어볼 만합니다. 울프 리서치가 팔란티어 투자 의견을 부진해서 동종업계 수준으로 올렸는데 가장 의견이 갈리는 종목 중 하나라 부정적이던 평가를 걷어들인 것 자체가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업용 인공지능 제품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잘 만든다고 평가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따로 내놓지 않고 중립에 가까운 의견을 냈습니다. 제품은 최고로 보면서 적극 매수까지 권하지 않는 건데 이유는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실적이 좋은데도 의견을 중립에 묶어둔다는 건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실적만 보면 팔란티어는 펄펄 끓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85% 증가하며 16억 3천만 달러였고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은 133% 뛰었습니다. 85%의 성장은 이만한 규모의 회사로는 보기 드문 속도인데 상장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경영진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76억 5천만 달러에서 76억 6천만 달러로 올렸는데 71% 증가입니다. 카프 대표는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합친 점수가 145%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점수가 40%만 넘어도 건강한 회사인데 145%는 그 기준을 한참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상업 부분도 133% 늘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 계약에 기대던 회사가 일반 기업 시장에서도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빠지는 것일까요?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팔란티어의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이 142배, 선행 기준으로는 88배이고 주가 매출 비율은 59배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인데 회사가 1달러를 벌 때 투자자들은 142배의 가격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죠. 주가 매출 비율이 59배라는 것도 회사가 1년에 버는 매출의 59배를 시가총액으로 인정하고 있던 거라 기대가 잔뜩 실린 가격입니다. 실제로 5월에 내부자 매도도 나왔고 이게 상승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임원이 주식을 판다는 건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대목이죠. 주가는 약 130달러로 3% 빠졌고 52주 최저가인 118달러 부근에 가까워졌습니다. 1년 사이 최저가에 다가섰다는 건 작년에 폭등했던 종목이 그만큼 깊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분수령은 2분기 실적인데 경영진은 매출을 17억 9,700만에서 18억 100만 달러로 안내했습니다. 이 숫자를 실제로 넘어서느냐가 비싼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사업은 역대 가장 빠르게 크는데 주가는 그 성장을 이미 다 반영하고도 남을 만큼 비쌌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작년에 폭등한 종목들을 돈을 빼서 그동안 덜 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비싸진 팔란티어가 그 조정의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쪽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이 올해 들어서 기능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운영에 쓰이던 팔란티어의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기업과 정부가 줄었습니다. 1월에는 외부 시스템을 실시간 이벤트로 플랫폼 안으로 직접 받아오는 기능을 공개했고 3월에는 온톨로지를 대화형으로 탐색하는 인공지능 분석 도구를 내놨는데 기술자가 아닌 사람도 질문을 던져서 데이터에서 통찰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온톨로지란 회사의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묶어놓은 구조인데 팔란티어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5월에는 인공지능 토큰 사용량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기능을 더해서 기업이 인공지능 비용을 모델별로 따져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파이썬 코드 편집 환경을 인공지능 코딩 도우미를 붙은 새 작업 공간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개발자가 데이터 처리 코드를 더 빠르게 짜도록 인공지능이 거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자기 도구 안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기업 고객들에게 팔란티어 플랫폼 안에서 인공지능을 더 쉽고 싸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흔들려도 제품 자체는 매달 새 기능을 더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는 이미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시드가 크지 않은 투자자에게 1년에 30%에서 50% 수익만으로 인생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미 다 오른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다음으로 흘러갈 곳은 어디인가?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보자는 얘기죠. 핵심은 대장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 이후에 생기는 후속 수혜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장주를 바라볼 때 진짜 큰 수익은 그 다음 단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대표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커지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돈의 연결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종목만 따라가면 늦을 수가 있고 다음 레이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수익은 엔비디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냉각, 광통신, 클라우드 같은 후속 공급망으로 시장에 관심이 번졌는데 비스트라, 버티브, 코이런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그 흐름 속에 다시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장주가 시장을 열고 후속 기업들이 그 시장을 실제로 받치면서 멀티플 확장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샌디스크의 움직임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AI가 커질수록 병목은 GPU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고 모델이 커지고 출원이 늘어나면 데이터 저장, 메모리, 스토리지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AI 인프라의 다음 병목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보기 시작했고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이 다시 강하게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은 대장주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병목과 실제 실행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팔란티어와 방산 AI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칩이나 모델이 아닙니다. GPU와 모델 위에서 실제 정부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돌리는 최상위 레이어인 AI 운영체제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작전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 그래서 팔란티어를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와 국방 영역에서 점점 더 전략 자산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인 NGC2 관련 대형 계약, 정부와 국방 영역의 AI 통합 흐름,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산업용 AI 연결까지 겹치면서 팔란티어의 역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핵심은 팔란티어가 정보를 모으는 회사를 넘어서 군과 정부의 판단 체계를 운영하는 레이어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로 전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란티어 AIP가 판단과 명령의 중심이라면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자율무기, 무인항공기, 무인함정과 같은 실행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AI와 전장 데이터가 방어와 작전 판단에 연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 말은 팔란티어 위에서 실제 실행 레이어를 담당하는 방산테크 기업들이 다음 수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볼 이름은 크라토스와 에어로바이러먼트입니다. 크라토스는 차세대 무인 시스템과 방산테크 실행 레이어의 대표 후보로 볼 수가 있고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무인항공기와 전장 플랫폼 쪽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크릿 종목도 있습니다. 핵심은 한 종목을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 AIP 위에서 실제 전장 실행을 맡을 수 있는 기업군을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옵션 데이터의 흐름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어났고 풋옵션 비중은 줄어든 흐름을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 가능성에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현물보다 먼저 방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8달러일 때, 엔비디아가 50달러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같은 말을 하죠. 그때 봤는데, 그때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분은 늘 대중이 망설이는 그곳에서 조용히 완성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면 팔란티어 다음 연결고리와 시크릿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